네, 본회의장 안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 팬미팅 같았고 바깥은 초상집 같았습니다. 이 대통령 무채색에 가까운 넥타이 차림을 하고 오전 10시 6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중앙 통로를 이동했고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앞장섰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심에 섰던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짧은 대화를 하는 모습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된 뒤에도 사이사이 40차례 가까운 큰 박수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연설이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배웅했습니다. 이후 SNS와 논평에서는 에이펙에 이은 A급 연설이었다.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증명한 시간이었다 등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은 반쪽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에 야당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인 로텐더홀에서 검은색 마스크에 상복 차림으로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의미의 근조 팻말과 야당 탄압, 불법 특검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규탄했는데요. 흥분한 일부 의원은 범죄자가 왔다, 재판 받으세요 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목표는 자당을 내란 정당으로 엮겠다는 것 하나라며 전쟁을 선포했는데 장동혁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당사자 추 전 원내대표는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건 3년 전과 판박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뤄진 사전 환담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죠.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측만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빠졌고 개혁신당은 부르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나고 보면 차이라는 건 크지 않고 결국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 역시 긴축에서 확장으로 가는 정부의 재정 기조 변화에 여야의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난해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는데 발언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시죠.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치 단계를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작년 25년 시정연설할 때는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셔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서운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와서 오늘 시정연설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따라 환담에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등 5부 요인도 참석했습니다. 과거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려 국감기간 여당의 표적이 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당연히 함께했는데요. 불편한 기류가 흐르나 싶었지만 이 대통령이 기관장들의 지원 덕에 에이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자 조 대법원장이 예라며 짧게 화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한 재판 중지법 추진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기 위한 법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하루 만에 철회됐죠. 사실상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과잉 행동을 경고한 거다. 또 당과 대통령실, 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난 거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가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하면서 분위기가 풀어진 거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서 웃고 좋은 얘기만 했고 또 대통령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당과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과 원내 지도부 간에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 핵심 인사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자가 발전한 것 같다거나 당이 매번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해서 대통령도 언짢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엇박자가 없진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법을 철회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죄를 없애려는 거라며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는 한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국회 막장 시나리오에 관객이 될 생각이 없다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조율해 재판중지법을 철회한다는 민주당의 설명을 두고는 대통령이 개인 재판을 위해 입법에 개입하는 쿠데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 5개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이면 이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돌아갈 거라고 유죄를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여파로 후퇴했던 우리 경제가 위급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 반등과 주가지수 4천 돌파를 거론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는데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총 지출 8.1%를 늘린 728조 원으로 편성했고 불필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을 삭감했다고 부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중점 방향에 대해선 인공지능 3대 강국을 위한 산업 지원에 올해보다 3배 이상 예산을 늘렸다며 고급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19.3%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에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소상공인 지원으론 24조 원 지역화폐 발행을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해 아동수당 등 정부 7개 재정사업에서 비수도권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주 에이펙 성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우선 에이펙 성공에 힘써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국회에 힘입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 공동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경주선언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영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에이펙 주간에 이뤄진 정상외교도 적극 부각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미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을 설정해 우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고 다층적 안전장치를 통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를 이끌어낸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면 회복했다며 70조 원의 통화스와프 계약 등 6건의 MOU 체결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어 에이펙에 총력을 다했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재차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 로텐더홀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복 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조 자유민주주의, 야당 탄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이 꾸벅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시정연설 전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환담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웃으며 악수를 나눴고요. 그리고 국정안전법 폐지 철회로 다시 갈등설이 부상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본회의장에 이 대통령이 들어서자 여당 의원들은 모두 기립해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환호를 보내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이 대통령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대통령은 큰 환호에 흐뭇해하면서도 텅 빈 국민의힘 의원석을 가리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네, 이 대통령은 20여 분간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를 밝힌 데 이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28번 정도나 언급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시정연설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에이펙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이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